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함창화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척추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척추 외상, 척추 변형, 그리고 재수술을 관심을 가지고 수술도 하고 또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변형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척추 변형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 있는 그런 척추 측만증도 다루기도 하고, 성인 특히 이런 노년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고 기우는 그런 퇴행성 요추 후만증 같은 질환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제 뭐 경추 질환도 있고 요추 질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어르신들 허리가 앞으로 굽는 퇴행성 요추 후만증에 대해서 쪼끔 다뤄보도록 하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뭐 척추 변형 그리고 재수술을 관심을 가지고 제 세부 분야로 선택을 했냐에 대해서 쪼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제가 제 스승한테 추천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 책의 요지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100 세 시대를 인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100 세라는 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100 세를 즐겁고 행복하게 계획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인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척추외과 의사로서 이 100세 시대 제 환자분들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뭐 즐겁게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척추 변형 그리고 재수술이 '미래에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고 또 즐겁게 계획을 하려면은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척추외과 의사로서는 적어도 요 세 가지는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통증이 없는 것이 중요한데, 통증이 심한데 뭐 행복하게 살 수는 없죠. 즐겁지도 않고. 두 번째는 보행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다못해 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은 집에 나와서 슈퍼마켓이라도 가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려면은 보행이 자유로워야 되죠. 세 번째는 시야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100세 시대를 계획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또 활동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제 저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1960 년대에는 한 50대 초반 정도 되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은 거의 80세 이상 으로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사는 시대가 이 100세 시대라는 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저희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쪼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의 신체 활동 기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더 그 여성분들에 있어서 더 이게 부각이 되고, 또 그에 반면에 좌식 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WHO에서 보고하는 요 보고 자료를 보면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WHO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 시간에 못 미친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중고등학생 그 청소년들 보시면은 90% 이상이 권고하는 신체 활동보다 부족하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신체 활동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살기는 더 오래 사는데 어쩌면은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 외과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척추 질환의 환자들이 앞으로는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안 봐도 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 습관들이 또 이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 그중에 이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 균형을 유지를 하고 척추를 지탱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 척추 옆에 붙어 있는 요 근육들이 까맣게 빼곡하게 잘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척추를 잘 균형을 잡고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이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불균형이 일어나고 어 점점 허리가 굽고 기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인제 척추 변형한 우리 교과서에 그 어떤 그 근육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보상 기전에 대해서 제가 집필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근육이 빠져도 어떻게든 우리 몸은 이렇게 바로 서고 그 척추를 균형 있게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바로 서 있는 자세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척추는 요추 같은 경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C자 형태로 전만이 되어 있고, 또 흉추, 그러니까 등에 붙어 있는 척추는 반대로 요렇게 휘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요런 S자 형태의 척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더 이상 이 C자 형태를 유지를 못하면서 이 C자 형태의 요추 전만이 소실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제 몸이 앞으로 쪼금씩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균형을 다시 맞춰 주기 위해서 저희 몸은 이 골반을 이용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그 고관절을 기준으로 뒤로 요렇게 돌아가면서 균형을 다시 맞춰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골반이 한도 끝도 없이 그 고관절을 기준으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인제 불가능해지면은 무릎을 구부리면서까지 균형을 맞춰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인제 어머님들 보시면은 허리가 그 골반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을 하시는데, 어쨌든 잘 걸어 다니시고 하는 걸 인제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건 아마도 인제 보상 기전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제 보상 기전이 고갈이 되고 더 이상 균형을 맞춰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런 자세로 몸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지팡이 없이는 도저히 인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그 허리가 굽고 몸이 앞으로 기운다는 것이 단순히 이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저희 몸에는 이렇게 균형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 있을 때 이 균형선에만 가까이 있으면은 사실 오랫동안 서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하루에 뭐 10 시간씩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자세만 바르게 하고 어 그 수술을 하면은 뭐 10 시간 뭐 이상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요 마이클 잭슨이 인제 춤추는 것처럼 이 균형선에서 한참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요거 몇 번 따라 해 봤는데 거의 뭐 3 초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만큼 어딘가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게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집안일 좀 도와주겠다고 요 자세로 뭐 설거지 좀 하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뭐 끊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설거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자세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제 가족이 생각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래서 퇴행성 요추 전만증이 계속 진행을 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무릎 관절, 고관절 그리고 목 관절이 이 균형선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서 이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똑바로 서 있으면은 이 무거운 바벨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근데 쪼끔만 이게 넘어가도 이게 엄청 뭐 이게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이런 저희 몸에서 인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 척추 외사 외 척추외과 의사들은 어쨌든 인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를 인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인제 아주 공신력 있는 요 논문을 보시면은 어쨌든 요추에 있는 그 C자 형태의 점만이 점점 더 소실이 되고 또 이 고관절을 기준으로 골반이 최대한 더 뒤로 이렇게 빠지고 또 몸이 앞으로 기울면은 그게 어느 기준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인제 통증이 발생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단순히 이게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 이러한 자세를 띠고 있으면은 관절이나 이렇게 목이나 뭐 이런 데에 스트레스가 엄청 가해지기 때문에 마치 줄을 달아 놓은 것처럼 걷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으면은 앞을 보려고 계속 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도 아프고 또 뭐 계속 인제 뭐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시야도 좁아져서 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증도 심하고 뭐 보행도 잘 하기 힘들고 인제 시야도 좁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인제 복합적으로 어 우울증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인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차 이러한 일 때문에 활동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고 삶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악순환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척추외과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그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균형을 다시 되돌려 놔서 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인제 저의 임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은 등에 인제 근육이 거의 다 소실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인제 척추가 인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우는 현상을 보이죠. 그로 인해서 허리에는 인제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골절도 동반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착증이 또 거기에 인제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인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인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이렇게 근감수증이 오고 소실이 돼 버리면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거 밥 잘 드시고 뭐 영양제 드시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현재로서는 이 근육이 다시 뭐 정상처럼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술들이 필요한데 요 동일한 환자를 보시면은 계속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 골절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이런 거를 인제 짧게 뭐 균형은 맞추지 않고 문제가 있는 데만 수술을 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허리에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나사도 이 튼튼한 나사못도 이렇게 부러지게 되고 결국은 '균형이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제 균형을 바로잡아 주고 모든 인제 관절들을 요 균형선에 가깝게 가지고 오는 수술이 이 척추 변형의 수술입니다. 다소 크긴 하지만 요렇게 하면은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도 덜 가서 인제 통증도 좀 덜하고 또 걷기도 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면은 요 환자분을 보시면은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균형이 맞으면서 보행하는 것도 훨씬 편해 보이고 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수술 전 이 자세로 걷는다면은 뭐 통증도 통증이지만 뭐 집 밖으로 나가기도 사실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요 환자에서 보행 분석 검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쪼끔 복잡하기는 한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인제 정상적으로 걸을 때 이 우리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떠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냐라는 거를 인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초록색으로 보시는 요 라인이 이 패턴이 정상적인 사람이 걸었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요 초록색 라인이. 그런데 지금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고 허리가 굽고 기울어 있을 때 걷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어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어떤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지속적으로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관절에도 무릎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릎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퇴행이 심하게 오고 심하게 닳는 경우에는 거기에 인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맞춰 주고 하면은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제 뿐만 아니라 요 환자를 보시면은 변형이 아주 심합니다.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MRI 원통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변형이 심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 위까지 이렇게 수술을 올려서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요 환자도 마찬가지로 정상 범위 내로 그런 스트레스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돌아왔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 같은 뭐 질환이 인제 동반되어 가지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이 아주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걷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더 진행하면은 몸이 앞으로 기울고 또 더 진행하면 옆으로 기울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옆으로 기울면서 갈비뼈가 골반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통증이 엄청 심해 가지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도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춰 줘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파킨슨 질환 말고도 최근에는 이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 가지고 유압을 하는 수술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그런 수술들이 오히려 또 평편등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질환들을 유발을 해서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수술을 하더라도 그런 균형들을 잘 고려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허리가 굽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는 이런 큰 수술 말고 최대한 보존적으로 약 드시면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그런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면서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추에 있는 협착증이나 디스크도 허리가 굽는 자세, 그리고 척추의 불균형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수술이나 시술로도 이런 허리가 굽는 증상, 그리고 그런 척추가 불균형해서 다시 호전되는 거를 인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물론 아까처럼 이런 큰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균형을 맞춰 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아주 큰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하게 큰 수술을 예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저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의 어떤 진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제 어떤 분들은 어 그런 작은 수술, 시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은 것을 인제 외래 진료를 보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인제 혼자 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큰 수술이라는 거는 아주 수술 전에 많은 검사들이 필요하고, 꼼꼼하게 이 수술이 환자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인지 평가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심폐기능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고, 또 피 검사를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다른 이상이 없는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기왕력,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을 드셨는지, 기저질환은 뭐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수술에 적합한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80세 되는 할머니들도 뭐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아주 빠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뭐 70세 환자분들도 이제 수술이 쪼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요런 검사나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술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성심성의껏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질문이 좀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 네. 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인제 저는 이 스트레칭은 척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지만 이게 인제 증상이 생겼을 때
급성기에는 되도록이면 안정을 취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떤 근육 어 그런 관절이나 이런 데 유연성도 좀 키워 주고 하면은 이런 못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 이 그 척추의 일정 부분이 굳어지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 또 불안정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척추를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해 주면은 스트레스가 인제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뭉치거나 하는 경우가 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주 인제 어떤 무거운 뭐 이런 그 바벨을 든다거나 뭐 이런 운동보다는 지긋하게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그런 어 스트 그 힘을 가해 주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제 골반 불균형이 있어서 척추가 삐뚤데 필라테스 정도의 운동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필라테스가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필라테스를 사실은 저도 한 달 정도 해 봤거든요, 궁금해 가지고. 근데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상당히 정적인 운동이고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돌고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디스크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에서 어떤 근육을 키워 주고 스트레칭도 일부 되고 하는 자세를 유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기립근 같은 것들도 키워 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필라테스 정도의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혹 가다가 아주 심한 정도는 심하지 않은 선에서 필라테스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목 때문에 본태성 떨림이 생길 수 있나요? 어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본태성 떨림이라는 것 자체가 인제 완전 그 다른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목 때문에 어떤 떨림이 어 생긴다 그러면 인제 본태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어 목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전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은 엉덩이, 허벅지까지 저리고 당깁니다. 척추 변형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인가요? 어 사실은 인제 척추 변형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나 영상을 보면서 인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허리 이 그래서 이 통증의 양상이 중요하고, 이게 어 통증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올바른 자세나 약을 드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빠르게 호전되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지 이게 통증이 오는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진료를 보시고 추가 검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RI상 협착도 있고 측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할까요? 어 뭐 빨리 말씀드리면은 당장 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 아무리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없으면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은 정말 MRI만 보고 이거 정말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환자를 보면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굳이 MRI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에 금속을 많이 고정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부러지거나 풀릴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그 나사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인제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나사에 연결을 하는 강봉이 부러지거나 또 강봉이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를 고정을 하고 유압을 할 때 최대한 그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어 그래서 인제 그 환자 한 분 한 분 각도를 재서 '어떠한 각도가 최적의 각도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수술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기구들이 부러지거나 하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네. 허리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될까요? 있기는 한데 근육이 약해진다는 말도 있어서요. 저는 인제 급성기에 인제 그 어떤 그 인제 원인이 그 보조기를 하는 원인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급성기에 디스크에 무리가 가거나 어떤 뭐 수술을 해 가지고 유압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결국은 척추가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통증이 조절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착용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인제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전문가가 환자를 직접 지켜보면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5세 남자 운동 부족. 한 10년 전부터 사람들로부터 허리가 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을 찍어 보면 척추가 약간 휘었습니다. 운동, 교정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허리가 약간 휘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간의 경도의 정도가 휘어 있는 경우는 아주 흔히 볼 수가 있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안 좋은 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인제 그런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이 인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이런 기립근을 잘 키워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나 요런 것들로 운동만 제대로 해 준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사진상 보기 싫다고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은 들어오는데 시간 그 한번 어쨌든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을 쪼끔 인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허리가 굽고 점점 굽어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수 조건들이 점점점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이는 많지만 아직 충분히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힘들면은 언제든지 전문가의 그런 어 그 진료를 받으시고 의견을 들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고 균형이 안 맞아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더 받겠습니다. 다발성 신경증이 있다고 입원해서 4개 이상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이가 78 세인데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허리가 많이 휘었습니다. 이거는 내용만 가지고는 수술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나이도 있지만 영상도 MRI, 엑스레이, CT 그리고 엑스레이 척추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느슨한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되고 기저질환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야지 비로소 인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런 부분은 한번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척추는 22 도, 허리는 18도 정도 휘었는데 성인이라고 더 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살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 좀 불안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척추 측만증이 있는 환자분 같으신데 22 도와 인제 18도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성인이면은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이거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시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엉치나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뻗쳐 내려오는 통증이 생긴다. 혹은 뭐 보행이 하기 힘들고 힘이 빠진다 하면은 그때는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어 인생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보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재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 수술 후 보행은 사실 환자마다 너무 차도가 커서 이게 인제 언제부터 가능한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하지만 원칙은 최대한 빨리 보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수술이면은 당일부터 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통증 때문에 힘들고 어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며칠 동안 보행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나사를 고정을 하는데 그 뼈 안에 뼈가 텅텅 비어 있으면 나사를 고정을 해도 이게 고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컷 수술해 놓고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는 거의 대부분 하고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래도 골다공증 치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적당하게 뼈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 무게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과체중인데 살만 빼면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모든 관절에 부하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살만 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빼고 확인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굽으면서 키가 3 센티 정도 줄었는데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인제 척추는 여러 분절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도 좀 눌러 앉고 또 뼈도 쪼끔씩 눌러 앉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키가 쪼끔씩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면은 사실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어 가령 인제 척추에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병적인 이유로 인해서 키가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전문가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거지나 양치처럼 허리를 약간 숙이는 자세가 제일 힘든데 왜 이 자세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의 균형선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허리에 더 많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거지를 인제 종종 하는데 그때마다 허리가 많이 아파요.
수술은 10시간 해도 별로 안 아픈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인제 가장 좋고 어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은 어 이제 네, 설거지를 다른 분한테 맡겨야죠. 수술을 하면 통증은 줄어들어도 체력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수술 후 전신 컨디션은 어떤가요? 네.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로 인한 통증 아니면은 수술로 인한 컨디션 때문에 근육이 감소해서 어 전신 컨디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수술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활동을 줄이고 운동을 줄인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수술을 하지 않아서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어 상당히 섬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 수술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인 것 같은데 어깨, 팔 다 저리고 아프네요. 수술만이 답인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0세 가까운 부모님이 허리가 많이 굽었는데 연세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진료를 받아 보세요. 왜냐하면은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런 허리가 굽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80세 정도면은 웬만하면 저도 수술을 하지 않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활동을 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다못해 노인정이라도 다니는 게 인생의 낙이면은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권고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이 변형 수술을 하면은 허리를 굽히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또 쪼그려 앉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허리를 저렇게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게 이 디스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런 자세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고 이게 신전하는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것이 조금 디스크 질환이나 요런 데는 쪼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장거리 탑승이나 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어 척추 변형 수술을 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려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재활 치료나 보행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어 일정 부분 수개월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인제 수술한 데가 잘 붓고 안정적이어야지 통증도 없고 잘 걸어 다니고 여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 근데 인제 사람마다 인제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인제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예, 답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술이나 시술이나 어떤 치료를 받는 데에는 이게 단순히 MRI에서 어떤 디스크가 있다더라 협착증이 있다더라 이런 걸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분의 각각의 어떤 모든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아니면 약만 드시든 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척추 변형, 허리가 굽는 이런 후만증이 있는 어르신이 됐든 간에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고 또 활동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면은 저는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